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실전 동형 모의고사 세트 세 번째 세트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문제 많이 들어가 있고 최근 판례도 쟁점별로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보기 전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 기본법 문제부터 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군무원 2021년도 문제였고요. 자, 1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의 기본 원칙을 여러분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죠. 1번 같은 지문은 자, 조사 범위를 최소화해야 된다. 즉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된다. 맞고요. 다음 2번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중복조사의 제한이에요. 중복조사의 제한. 그 다음 3번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지 않고 뭐에 중점을 두죠?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예방에. 그래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입니다.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라. 그래서 조사 결과에 대한 이용 제한이죠.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에 이렇게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1번 자, 조사 범위의 최소화. 조사 범위의 최소화요. 비례 원칙. 그래서 조사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라 이거고요.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 후에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중복조사 제한이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예방주의에 대한 행정조사입니다. 처벌보다는 어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자.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벌이 중점을 두는 게 아니다. 예방을 중점으로 해서 법령 등을 준수해라 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사 내용에 대한 공표 금지요.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이제 행정조사를 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조 중요하겠죠. 그 다음 행정조사에서 여러분 적용 범위도 중요해요. 적용 범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3조에서 적용 자 1항에서 뭐라 나왔죠? 다른 법률 특별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법에 따른다. 그렇지만 2항에서는 그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적용 제외 사항들을 뭐 어떻게 된다? 암기해야 된다. 자, 뭐 상식적으로 근데 당연한 말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됐을 때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국방안전에 관한 사항 또 역시 제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작성한 정보가 바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관한 정보죠.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직무. 이것도 제외사항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세형사, 행형,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 6호 중요하죠. 그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감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도 적용 제외사항이다. 요 7호까지요. 그 다음에 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5조, 28조 그죠? 행정조사기본법 4조, 5조, 28조는 요 적용 제외사항에도 적용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출지문 보세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거죠. 왜 그러죠?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사항은 맞지만 요 사망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 기본 원칙이라든가 행정조사 근거 28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등은 적용되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면 틀린 집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서 12년도 지방직 12년도 지방직 7급과 9급에 나왔다. 요거 체크.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독관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 제외사항이다. 조사에 관한 사항도 역시 행정조사 대상 아니죠. 제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6조 중요합니다. 16조와 17조요. 사전 통지 전에 개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통지, 요게 중요한 거죠. 조사의 사전 통지요. 그래서 그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이 행정기관의 장은 자, 출석 요구서,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그 다음에 현장 출입 조사서를 요거 중요하죠. 조사 개시 7일 전, 일주일 전입니다.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서면 통지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 통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은 이런 것 같다. 그죠? 증거 인멸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지정 통계 작성을 위해서 조사할 때, 그 다음에 협조를 얻었을 때 등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죠.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그 다음에 연기 신청 18조요. 보시고요. 19조 보충 조사 요 규정. 그 다음에 이제 20조 규정 중요하다. 20조 규정.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이 자발적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조사 대상자는 문서,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다? 틀린 지문.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가 무응답으로 했다. 네. 무응답을 했을 때 요거는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사를 동의한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다음에 20조 제3항이요. 행정기관의 장은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조사 거부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할 수 있죠. 상당한 이유 있다. 행정조사에 반영한다.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교체 신청 이런 것들 다 기출된 지문이에요. 기출됐던 지문이다.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체 신청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교체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교체 신청이 타당하다면 다른 조사원으로 행정조사를 하겠죠. 네. 이렇게 조사를 지연할 목적이나 교체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면 그 신청 자체는 기각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각된 사유는 취지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돼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출 지금 보시면 조사 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할 필요 없습니다. 승인하지 않는 한 조사원 교체 신청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교체 신청은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조사 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 신청은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조입니다. 23조 조사 대상자는 법률, 회계 등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요.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조문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5조 자율신고제도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하여야 한다. 틀렸다. 가름할 수 있다. 의무 규정 아닙니다. 그다음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다입니다. 구제, 그죠? 구제. 그래서 문제되는 거는 자,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예요. 행정조사 자체가 위법하다. 이때 이러한 행정조사를 기초로 해서 행한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분에 대한 이 효력 문제예요. 효력이 어떠할까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 자체가 뭐 사실에 반하거나, 그죠? 그에 근거한 사실에 반하고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있었다. 이때 사실의 기초에 흠이 있는 경우로서 어떻게 되는 거죠? 위법한 처분이 된다. 그죠?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자, 행정조사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하게 됐을 때 자, 이에 대한 처분이 위법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적극설이 있고 소극설이 대립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행정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 자체가 사실에 반하고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자, 위법하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정보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령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보죠. 적극설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위법한 세무조사. 이게 잘 나오죠?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체크.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 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 처분은 위법한 거죠?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그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행위 효력, 우리 판례 자체는 적극설 입장, 즉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 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판례 입장. 그래서 판례 입장.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환지 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환지 처분의 대상이 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환지 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효과가 그 토지에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효과를 위해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다. 1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아니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지문이요. 니은 지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과 자격 변동 안내 통보, 그리고 사업장 직권 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 상실 안내 통보요. 요거 최근 판례입니다. 이런 통보는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을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다. 따라서 처분성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및 자격 변동 안내 통보요. 그리고 사업장 직권 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 상실 안내 통보 등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 처분성 인정하지 않았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통보 등으로 그 가입자에게 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는 등 직접적인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죠. 따라서 처분성 인정할 수 없다. 니은짐은 최근 판례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고, 디귿짐은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이에요. 변상 판정 처분. 그래서 그 판정 처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인 등은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 및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하자.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지만, 그죠? 재결에 해당하는 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자,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자, 순서를 기억하셔라.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먼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서 유공자 등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죠. 따라서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자,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을 때 국가배상법, 즉 이중배상금지 원칙이죠. 이중배상금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중요하면 이것도 역시 최근 판례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가 제한되는 사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유족연금 등을 배상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라. 그래서 먼저, 여기 나왔죠?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더라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리을 지문도 역시 중요한 판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빼고 다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된다입니다. 1번 좀 맞고 2번 지문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방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 조항과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그 다음에 3번 질문 중요하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암기돼 있어야 된다. 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만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3번 질문 정답. 네, 틀렸고요. 4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상대가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시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자체는 우리 판례 뭐라 보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죠.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올해 2022년도 판례 기출문제죠.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됐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으로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최근 판례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2021년도 판례고요. 틀린 이유는 먼저 어떻게 해라? 항고소송 등을 통해서 먼저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라. 그런 다음에 당사자 소송 등을 통해서 급여 지급을 청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권리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항고소송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거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죠. 중요합니다. 그죠? 이미 1번 지문으로 틀린 지문으로 오답 처리를 했기 때문에 또 올해 시험에 있어서는 이 1번 지문과 관련해서 또 오답 문제 좀 틀린 지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정답, 옳은 지문으로도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먼저 뭐하라? 결정을 대상으로 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등을 제기해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라 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역시 최근 판례가 또 나왔네요. 그죠? 이거 20년 판례.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드렸죠?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할 때 소속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네, 요거는 공법상 의무라고 본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법상 의무의 내용은 뭐죠? 법무사에 대해서 그 법무사 법에 따라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에 해당한다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 3번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서 보조로 방제 작업을 한 경우다. 이때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여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한을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이건 근거가 뭐죠? 네, 소위 사무관리에 근거했다. 사무관리에 근거해서 즉 민법상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가에 대해서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에 근거한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처리됐다는 점. 근데 이제 학설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이거는 공법상 사무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다. 견해가 있다.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아니라는 거. 판례 입장은 요 사무관리에 근거해서 민사소송으로 처리되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약간 논란이 있는 판례입니다. 어쨌든 3번 지문도 맞고요.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이다 라고 판시했다. 그래서 환매권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자체는 환매권 자체는 민법에 따라 그래서 매매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 대상이다 라고 판시했죠. 이것도 중요한 판례. 자, 다음 문제. 단계적 행정 결정에 대한 단계적 행정 결정 202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어요. 그래서 1번 지문.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에 내인가 다른 말로 뭐죠? 확약이다. 확약. 확약이란 뭐죠?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하는 약속이다. 근데 뭘 약속하냐? 어떤 권력적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의사표시다 이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내인가를 했어요. 먼저 확약을 했다. 근데 확약을 취소하는 행위. 자, 이거는 여러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봅니다. 이 내인가 행위.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확약의 행정행위성이다. 물론 행정행위성을 인정하는 긍정설도 있지만 이 확약에 대한 행정행위성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행위성.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기억하시죠? 따라서 행정청은 왜 그러죠? 자기 자신, 내부를 구속할 뿐 상대방, 국민, 즉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확약 자체에 대해서 행정행위성이 부정되지만 이렇게 내인가, 즉 확약 약속한 이후에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것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입니다. 1번 지문 중요해요. 1번 지문. 그래서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가행정행위입니다. 가행정행위. 그래서 가행정행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 입니다. 왜?
이 후행처분은 이 본행정처분, 즉 선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이미 가행정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이 선행처분, 즉 효력 자체가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한다? 요거 위법이죠. 따라서 가행정행위는 종국적 결정을 위한 주된 절차의 종속함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그죠? 잠정적 행위이기 때문에 종국적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종전의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된다. 즉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후행정 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효력 자체가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를 구하는 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원자력법상의 원자료와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 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맞습니다. 그쵸? 판례.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전에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 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먼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이 사업계획서.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적정 통보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그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리해야 되는 건 확약이다. 확약. 그래서 확약이란 내인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 자체 내부적으로 구속한다. 그래서 행정청 내부를 구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국민을 구속하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판례 입장이다. 얘도 기억할게요.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의 자진 철거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약속 등입니다. 행정행위성 부정된다. 그렇죠? 행정청 자신만을 구속할 뿐이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지 않아서 다만 요게 나온다는 거죠. 행정청이 확약 이후에 그것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행정청, 기출문제,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성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확약에 대한 취소 소송 다툴 수 없어요. 다툴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확약에 대해서 행정행위성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요거 틀린 지문이겠죠. 당연히.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이게 뭐예요? 공정력 자체가 인정될까요? 행정행위성이 부정되는데 공정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통용된다? 틀렸죠. 요렇게 기출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법적 근거예요.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행정절차법상의 명문의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다수설은 요거죠. 본처분 권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본처분 권한에 확약에 대한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다수설. 그 다음에 역시 요건이요. 요건 보시면 당연히 확약도 본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런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할 수 있고 당해 행정청의 행위 권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그 확약 자체 또 적법하고 역시 실현 가능해야겠죠? 실현 가능해야 된다. 자, 실현 가능성도 요구돼야 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 등을 절차가 있다면 절차도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 달리요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따라 이 확약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 다수설 입장은요 구두로 그죠? 구두로 인한 확약이요. 확약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리 다수설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효력 자체요. 자기 구속적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신뢰보호에 의해서 확약된 행위를 해야 될 자기 구속적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그 행정청에 대해서 네가 약속한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자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거죠. 자, 확약의 하자. 자, 확약의 행정행위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도 확약에 대해서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 중요합니다. 확약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이거는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 취소되기 전까지 그죠? 취소되기 전까지 이른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공정력 즉 행정청이나 법원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통용되는 공정력이 발생되진 않는다. 요게 또 기출이죠? 기출됐죠? 그 다음에 확약이 주어진 후에 이렇게 사실 상태나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때 확약의 구속성은 사후적으로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제는 역시 처분성 자체를 부정하는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자 보세요. 이것도 기술된 거죠. 확약에 대한 법률사 이익이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확약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손해전보요. 역시 자 위법한 확약으로 손해를 입은 자 같은 경우는 자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적법한 확약에 따라 공익상의 이유로 철회된 경우 혹은 실효된 경우죠. 이때 손실보상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약 잘 정리하셔야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요. 요거 뭐죠? 다른 말로 자 폐기물 철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적합한다. 적합 통보를 했다. 이게 뭡니까? 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적합 통보죠. 이건 뭐에 해당한다? 우리 판례는 사전 결정에 해당한다.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약을 받지만 자, 사전 결정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사례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의 성질은 사전 결정이다. 자, 지금 보시면 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받기 전에 행정청 을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제출하고 을은 검토 후 적합 통보를 한 사안이에요. 자, 1번 적합 통보를 받은 갑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자, 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작성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받기 전에 취해야 되기 때문에 즉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거죠. 즉 최종 단계, 즉 허가를 받기 전에 요건에 대한 일부 심사를 통해서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소위 가행정이다. 가행정행위. 즉 뭡니까? 그 가행정행위는 자 본 처분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거죠. 왜? 가행정행위는 자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유효적절한 건설공사 등을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가행정행위만으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최종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그죠? 즉 폐기물 처리업은 본 처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어요. 자, 1번 질문 틀렸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는 을의 재량에 속한다.
그죠? 행정청 재량에 속하고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의뢰 재량에 속한다라고 판시했죠. 그 다음에 3번. 자, 사업계에서 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 무슨 말이죠? 최종적으로 행정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 요건 심사예요. 요건 심사. 그래서 요건 일부에 대해서 심사를 내리게 되면 그 심사에 대한 그 판단은 종국적 판단이다. 종국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당연히 나머지 아직 허가가 아직은 종국적 판단 이외의 나머지 허가 요건만 심사해서 허가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머지 허가 요건만 심사하면 된다. 맞습니다. 4번. 갑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갑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자체는 행정계획으로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일단 내려지면 확정이 되면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일이 지역 주민들에게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아니지만 이런 경우죠. 자,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규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거.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 판례 입장.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행정행위로서 소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곧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이 됨으로써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 자체는 뭡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더라. 됐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거 21년도 행정사 옳은 거 문제 어렵지 않다. 취소 또는 변경이요. 자, 1번. 자, 직권 취소의 사유가 된 처분의 위법은 직권 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부당은 직권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처분은 위법뿐만 아니라 처분의 부당도 직권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의 필요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죠. 자,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의 필요성은 누구한테 있다? 처분청에 있다. 그죠? 처분청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야말로 뭡니까?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필요하죠.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죠. 역시 소송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 변경 가능하고요. 5번 지문 관련 판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그에 터잡은 징수 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판례 요것도 2014년 판례고요. 그래서 옳은 지문. 그의 터잡은 징수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행정절차 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쟁점이 될 만한 게 요 2번 판례거든요. 2번 판례. 요거 하나 저 정리하죠. 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서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미국 국적을 가진 교민에 대한 사증 거부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의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최근에도 2022년도 4월 28일 날 역시 스티브 유씨, 유승준, 나나나에 대해서 그 재차 그 사증 발급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그 2020년도 10월에 그 LA 총영사관에 대해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4월에 다시 유승준 씨한테 패소가 이루어졌죠. 유승준 패소, 원고 패소예요. 그래서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 판례는요, 자, 기억하셔야 된다. 유승준 씨와 관련해서 자, 쟁점이 됐던 게 다양하죠. 그래서 이번 지문 관련해서 유승준 씨 관련해서 여러분 쟁점을 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지문 결론만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이 자,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시했냐면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판시하면서 그 성질을 고려해라 이거죠. 거부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 24조에 정한 그 처분서 작성이나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에 대해서 따라서 그리고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했을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래서 요 2번 지문 관련해서 일단 결론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유승준 씨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쟁점이 되게 많다 이거예요. 재판 되게 많다. 그중에 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재소송입니다. 자, 일단 사건은 여러분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유승준 씨가 굉장히 2001년도인가요? 자, 허리디스크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고 그 과정에서 나는 아름다운 청년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청년으로서 군대를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입대 전 일본 고별 콘서트와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를 하겠다면서 자, 귀국 보증 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는 군대를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출국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었죠. 돌아올 것이야. 유승준 씨는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2002년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죠?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유승준 씨는 뭐 하고 있었냐?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죠? 미국 시민권 전에 뭐였죠? 영주권 신분이었다. 미국 말로 그린카드. 굳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는 뭘까? 저는 이것도 약간 의문스러워요. 영주권 있으면 말 그대로 미국에서 그냥 외국인 신분으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남자인 경우에 병역을 필요했을 때는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국내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이명박 때 바뀌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2002년도에는 대한민국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포기됩니다. 물론 포기 신청했지만 그냥 자동 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은 그냥 포기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유승준 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대를 하면 30이 되고
입대를 하면 30입니까? 저는 30에 제대했습니다. 네, 저도 딱 유승준 씨 같은 입장이었어요. 제가 27에 군대 가서 무려 3년 5개월인가? 뭐 장교였기 때문에 뭐 장교지만 똑같죠. 쏘가리. 30이 되는 해에 제대했다. 어쨌든 유승준 씨도 30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 생명 끝난다. 그런가요? 예, 30살 되면 댄스 가수로 생명이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럴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끝내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 군대 안 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겁니다. 자, 유승준 씨가 요 멘트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아쉬워요. 그냥 좀 뻐기고 있었으면 뭔가 막말로 유승준 씨의 집이 유승준 씨 어렸을 때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뭔가 좀 항변할 수 있는 약간의 그게 있거든요. 반론할 수 있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국은요. 그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미국은 신경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요건 잘 모르겠어요. 내부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일단 시민권을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그 국적 자체는 상실됨으로써 2002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일 몰랐겠지. 자, 한 달 지나서 입국을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신분이죠? 자, 외국인이에요.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때려버립니다. 왜? 이게 왜 그러죠? 병역 기피자다. 이때 요 낙인이 찍힌 겁니다.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혀요. 유승준 씨가 이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입국 금지 조치로 병역 기피자이기 때문에 자, 낙인 찍히는 바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유승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20년 동안 내가 대한민국에 못 올 거라는 거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때 다시 귀국되면서 되돌려 보내지면서 지금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 약혼녀 부친 조문 위에서 약혼녀 부친의 조문 돌아가셨나봐요. 입국 금지 일시 해제. 3일가 있었네. Only 3 days. 1년 정도 후에 기억도 안 나요.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씨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2001년 8월부터 활동이 없었죠.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3일간 입국 허가했지만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15년도에 입국을 위해서, 그죠? 자, 12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하잖아. 그죠? 너무해. 그래서 입국이 위해서 재외동포 비자 신청을 하고 LA 초용사관이 발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가 2015년 10월에 빡쳐서 입국 금지 조치 부당하다. 그래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2015년 10월에 처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심 원고 패소, 유승준 패소, 2심 유승준 씨 패소.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이제 상고장 대법원에 접수를 하는 거죠. 대법원이 뭐라고 판시했다? 네,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 왜 위법하다고 판시했죠? 소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기출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질문. 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국 국적을 가진 교민에 대한 사증 거부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의 방식에 대해서 방식이나 행정절차법 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우리 판례 대법원에서 뭘 고려한다 그랬죠? 그 성질상, 거부 처분의 성질상, 성질을 고려해서 그 행정절차법에 따른 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이나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요거 하나 판시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요것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자체는 그 성질이 재량행위라고 봤다 이겁니다. 재량행위.
재량 행위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한 거, 재량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그죠? 소위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겁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종전 처분이 있었고 취소 판결이 있었어요. 예. 취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요거 있었고 자, LA 총영사관이 유승준 비자 발급을 신청을 또다시 거부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지금 대법원이 이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것은 소위 절차상 하자의 문제잖아요. 행정절차법 제24조 등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그럴 때 오케이 알았어. 행정청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보완을 합니다. 행정청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동일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동일한 거부 처분이 종전의 거부 처분, 종전 처분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용상 동일하지만 형식은 별개의 처분이다 라고 판시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종전 처분과 소위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2020년 7월에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비자 발급을 신청을 하니까 또다시 당당하게 거부 처분을 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거부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라고 했죠. 예, 보완해야만이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 되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지 않겠죠. 여기에서 LA 총영사관의 항변은 뭐냐? 유승준 씨가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국익, 그죠?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재동포인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재외동포법을 규정으로 해서 또다시 거부 처분을 내린 겁니다. 2020년 7월에. 그래서 유승준 씨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빠기치죠. 자, 10월에 이 LA 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서 다시 제기했고 얼마 전에 2020년 4월 28일 다시 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이죠. 유승준 씨의 청구가 기각된 겁니다. 기각되면서 우리 행정법원 제1심 법원에서 내린 그 판결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데 역시 뭡니까? 자, LA 총영사관의 그 사증 발급에 대한 재량 행위 요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로 봐서 보완을 한 게 국익이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는 그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행위는 자, 뭐 어떻게 판단했냐? 자, 판결문 그대로예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했다. 국가기관을 기망해서 편법으로 출국을 했다. 그죠? 적나라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쳤고 절차를 밟은 것이며 이 목적은 그 시기의 부당성, 행위 방법에 비추어 요거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면서 야, 너가 나아가서 자, 원고 자체는 자, 4급의 심지어 여기 자, 공익공무원입니다. 4급의 공익근무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면서 자, 원고의 존재가 소위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의 장병들에게 그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 패소 판결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들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유승준 씨를 워낙 요때부터 요때까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군대를 갔다 오고 말단 뭐 최전방은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해군 출신이거든요. 어쨌든 배를 타면서, 그죠? 배를 타면서 3층 침대 중간에 껴서 자면서, 그다음에 구토통이 있어요. 저 해군 출신들 아실 겁니다. 함정 안에는, 자, 화장실만 가면 뭐가 있다? 구토통. 그게 왜 있을까? 한 3일만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구토. 네. 설마 이 구토 유발자가 있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멀미. 네. 멀미 등을 통해서 구토 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육상 근무였습니다. 육상 근무. 육상에서만 근무해달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배를 떠나 육상에서만 근무해주면 난 진짜 소원이 없겠다라고 제가 진짜 간절히 빌어서, 한 1년, 이제 6개월, 7개월 타고 남은 기간에 육상에서 근무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빡세게 근무한 거죠. 어쨌든 우리 행정법원에서는요, 다시 원고 패소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부당했습니다. 시민권 취득한 타이밍이 굉장히 병역 기피로 보여지기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유승준 씨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요 판례예요. 요 판례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에서 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미와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지 않고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 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거나 행정절차법 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 없다. 요게 나온 거죠. 유승준 씨 판례였고요. 그 외에도 유승준 씨 관련 판례에 대해서 쟁점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요 판례, 요 쟁점과 그 다음에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 요거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재량행위에 속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요 판단, 대법원 판단에 있어서도 그 처분의 근거와 법령이 행정청의 처분의 요건과 효과에 판단해서 재량행위를 부여했음에도 그 비교 형량, 즉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처분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을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경우 우리 판례 뭐로 본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해서 처분을 취소해야 될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까지요. 그 다음에 판단한 게, 자, 처분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 제재 처분이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을 때 역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입니다. 까지요. 오케이. 요 판례까지 보시고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문제에서는 또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